안녕하세요. 오늘 헬릭 스미스에 대한 영상 하나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17일 날 유상증자를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분노와 이 절망감에 휩싸여 있죠. 참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뭐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이런 수준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짧게 좀 정리를 하면 9월 17일이죠. 5시 50분에 오후 5시 50분에 헬릭 스미스가 유상증자 한다는 뉴스가 처음 나왔어요. 이 5시 50분에 한 거는 사실 의도적으로 이 시간에 내보낸 게 맞고요. 6시가 되면 이 시간의 거래 끝나죠. 뭐 대응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네. 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 시간을 고른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5시 55분, 5분 뒤에 사이트의 공지로 이러한 주주 간담회 한다 공지 하나 띡 올렸죠. 행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비대면으로 한다.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 하나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주주 간담회 때 저도 늘 참석을 했지만 분위기 굉장히 살벌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굉장히 지금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이메일 주소 올려놓고 여기다 보내라 그러면 답변 준다 이러는데 뭐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 싫은 얘기는 다 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이번에 헬릭 스미스 제가 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좀 왔는데 9월 17일이 그런 날이 될 줄은 저도 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화가 나고 절망스러운 거는 그런 건데 또 한번 뜯어봐야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유상증자 꼭 반드시 했어야만 했나? 일단 답은 yes입니다. 본인들이 증권 신고서에도 써뒀어요. 이 2019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1082억 원이다. 자본 대비 54%이다. 이게 50%가 넘어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헬릭 스미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의 이 재무제표를 보여드릴 텐데 2019년 그 1000억 정도 났죠. 단기 손실이. 근데 자본 총계가 1991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 2020년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500억 적자 났습니다. 자본금은 1,500억으로 지금 줄어들어 있죠. 이대로 가면 연말이 되면 500억을 더 까먹는다는 가정으로 자본은 1,000억이 되고 순손실도 1,000억이 되죠. 그러면 100%입니다. 그럼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는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 시기에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더 뒤에 해야 할 수 있지 않았냐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 그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뭐 회사 측에서 주주들이 너무 화내서 저희가 유상증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더 무책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어야 되는 건 맞다. 시기도 더 늦출 수 없었다. 이것까지는 사실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800억을 끌러 다 쓰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선순위 사용 내역을 써뒀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1순위, 2순위 해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건데 시설 자금도 있고 뭐 운영 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차환 자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대로 지켜질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우선순위가 생길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했던 그 초기의 목적과는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는 그 자체는 뭐 비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헬릭 스미스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는 관리 종목을 피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한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써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하겠죠. 이런 것들도 뭐 아예 안 할 것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가져다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분명히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이 지금 쓰여진 대로 돈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금 2,800억
사실 저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죠.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 자체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한번 때려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나온 건 뭐 크게 놀랍지 않았지만 금액은 조금 놀랐어요. 사실 2,800억이다? 그러면 지금 상장된 주식의 거의 30%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거는 조금 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한 2, 3일 정도 이 시간 동안 왜 이런 금액이 나왔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을 한번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보시면 19년에 1000억 까먹었죠? 자, 분기별로 지금 1분기, 2분기 500억 까먹었어요. 저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할게요. 그러면 상반기 500억, 하반기 500억 까먹어서 1년에 1000억을 까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그 헬릭스미스의 자본금 흐름이 될 겁니다. 그 가정이 맞다면 2019년에 1991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800억의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게 되면 4800억이 자본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20년에도 1000억을 까먹으면 3800억으로 2020년 마무리 하겠죠. 그리고 21년도 1000억 까먹으면 2800억으로 마무리 할 겁니다. 21년에 상상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임상 다 끝나고 그 다음 절차 밟고 하면 사실 2021년도 그냥 지나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재무적으로. 그러면 자본금은 2,800억이 될 건데 1000억을 까먹는다고 하면은 2,800억에 1000억이 이때까지는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2022년에도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땐 또다시 관리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측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할 때 최소 21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이 관리 종목에 대한 리스크 얘기 나오게 하지 말자 해서 생각한 금액이 최소 2천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천억은 뭐 나름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할 때 임상 3상 마무리하고 나서 그 뒤에까지 그냥 안전하게 가자라고 하는 그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800억이 남죠. 그래서 800억은 도대체 그럼 뭘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 하나는 이 얘네들이 CB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갚으려고 하는 건가? 자금에 대한 논란이 매번 불거지다 보니까 그거 한번 이제 갚고 가자 생각을 해서 800억을 써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2 찍은 게 올해 상반기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거 이제 또 돌아올 텐데 또 다시 그때 가서 자금 문제 불거지느니 미리 차단하자 이런 생각으로 800억이 추가로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하나는 21년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22년까지 안전하게 22년까지 생각해서 한 뭐 800억 정도 더 해보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좀 유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800억에 대한 부분은 왜 800억이 더 쓰여 있을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저도 사실 결론을 잘 못 내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포인트가 이 왜 3자 배정하지 않았냐 이거 같아요. 첫 번째가. 근데 이거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헬릭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였어도 이렇게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3자 배정으로 받아가지 않아도 받아갈 수 있는 물량이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자 배정을 하지 않은 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선영 교수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 굉장히 또 논란이죠. 참 답답하고 뭐 서정진 회장은 예전에 뭐 신체각서 포기서까지 쓰면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하면 좀 더 위로가 됐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선영 교수가 참여를 한다 한들 지금 그 김선영 교수의 자금 상태로 얼만큼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좀 위로는 됐겠지만 뭐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아들한테 이거 주려고 했더니 100만 주 징역 취소 나온 거죠. 이거는 진짜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뭐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데 이거는 정말 너무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참 진짜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좀 같이 좀 손실도 나누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정말 본인들은 100원 하나 지금 손실 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대주주랑 가족은 발을 빼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상증자는 불가피했던 게 맞고 지금 2,800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80% 혹은 90%까지의 금액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 더 늦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보인 이 태도, 김선영 교수의 이런 증여 취소 같은 것들 참 굉장히 수준이 낮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 부분 해소 반드시 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가 과연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제조업이었으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바이오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헬릭 스미스를 들고 오신 분들은 아마 9월 23일 날 3-1A가 실패가 나오고 B가 성공이 나왔죠. 그 B에서 나온 결과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A와 B 둘 다 실패가 됐다 그러면 아마 모두 손절을 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손절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그거 보고 3-2를 다시 해서 이제 성공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진행해야 되는 그 3상의 성공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다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이 이번 유상증자건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더 올라가지도 않았고 더 내려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월달 되면 이제 투약 나올 거고 그리고 내년 되면 중간 결과 발표 나오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그림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을 떠나서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헬릭 스미스는 재무적으로는 이제 악재가 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 CB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 혹은 22년까지는 이 관리 종목 이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절망스러울 일이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재무적으로는 확실히 유상증자 전보단 후가 더 안정적인 게 맞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런 전체적인 거, 뭐 대표의 도덕성,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투자 결정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김선영 교수가 보여온 이런 행태는 좀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유상증자 건에서 또 다시 한번 훼손이 된 것이고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저의 유상증자에 대한 평이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생각인데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이게 바이오 종목이라서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시켜주는 그런 종목이라서 저도 이렇게 섣불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참고로 저도 이 종목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도움이나 혹은 위로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런 좀 의견 공유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헬릭 스미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